너의 바디 나의 바디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건강한 바디병 팟캐스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신체 건강한 두 남녀가 함께합니다. 장도연과 양세찬의 오케바디 렛츠고! 안녕하세요. 여자 장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양세찬입니다. 네. 야, 장도연씨 너무 바빠요 요즘. 양세찬 씨도 바쁘잖아요. 아니요, 저는 요즘 안 바빠요. 요즘 집에서 좀 많이 집안일 하고. 요즘 좀 많이 안정기예요. 네, 안정기고. 도연씨 뭐 털면 나오고. 아니에요. 저도 다시 안정기를 찾아서. 또 안정기 찾았어요? 네. 전 혈색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자고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해야 되니까. 그럼요. 어때 연애세포는 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어때요? 연애세포는 제가 자꾸 자극하려고 하고 있고. 네. 예. 뭐 누구 연락하시는 분이 있고. 연락은 두루두루 뭐 어머니 아버지랑도 연락을 하고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피하시는 거 아니죠, 도현 씨? 무슨 말씀이세요? 그죠? 건강한 거니까요. 그렇죠. 연애세포가 또 돌아야지 또 건강을 찾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주 뿜뿜입니다. 뿜뿜. 뿜뿜은 사실 모모랜드보다는 이분이죠. 예. 네, 이분이 원조시고 오케바디에서 처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분인데 이분을 모시는데 참 아니죠. 장도연 씨 지금 왜 혼자 33편을 왜 펴놓고 혼자 다 35편인데 지금 우리 지금 진호 씨 세 번째예요. 아니 연애세포 잠깐 얘기했다고 지금 만난 사람이 있구나. 자, 연애세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자, 이분들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텐데 뿜뿜 씨라고 저희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자, 함께할수록 깊이가 느껴지는 남자. 뿜뿜 개그맨 이진호 씨.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진호입니다. 뿜뿜. 지난주보다 길어졌네요. 네, 점점 이제 길어나가려고. 약간 미시는구나. 약간 박성광 씨의 뭐 해피 스마일 이런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이진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네. 독특하시네요. 저 지난주에 진짜 이어서 또 나왔는데 지난주 금연이 주제였잖아요. 맞아, 폐질환에 대해서. 저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진짜. 예. 정말 이진호 씨 무서워요. 흡연을 이제 거의 안 해요. 진짜요? 예. 정말요? 예. 지난주에 나가자마자 바로 피시던데. 바로 나가자마자 피시던데. 즐거웠다 하면서 피시던데. 야, 너무 좋다 그랬는데. 그 금연주였어요. 금연주. 네, 금연주는 빈 거고. 발전하고 계시는 그래도 오케바디 나오면서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그리고 또 금연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느껴서 오늘 한번 또 나와봤어요. 잘했습니다. 오늘 또 어떤 또 유익한 방송으로 한번 꾸며볼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자가진단 이제 그만.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으로 건강을 잡아 보아요. 오늘 함께 볼 주제는 아주 익숙한 질환명입니다. 심근경색. TV 보험 광고에서도 가장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심근경색. 저도 광고에서만 저는 많이 들었고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게 심근경색이거든요. 그래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이 병은. 네. 자, 그럼 과연 심근경색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실 선생님 모셔봐야죠. 잠실 본브리지병원 상재영 선생님 어서 오세요. 잠시만요. 다시 소개해 주세요. 뭐라고요? 선상님이나 선장님 말씀. 아니 형님이라고 하려. 자, 배를 우측으로. 아니 선장이 아니라 형님이라고 하려 그랬어요. 아이고, 형님이라고 하려고. 네, 다시 소개해 주시죠. 잠실 본브리지병원 상재영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왔습니다. 또 대본을 또 핸드폰으로 뒷전단식으로 때문에 고개를 들어야 방송이 잘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진호 씨랑도 간단히 얘기를 해봤는데 심근경색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다들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는 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심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결국 이제 펌프질을 하는 거거든요. 피를 쭉쭉 펌프질을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보내는데 이때 산소와 영양분을 쫙 보내죠. 근데 이 심장도 자기가 먹고 살 그 산소와 영양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이 영양을 공급받는 그 혈관이 바로 이제 관상동맥 요 혈관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콱 막혀버리면은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고 죽어버리고 심장이 죽으면은 결국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괴사가 딱 일어나 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고 사망까지 갈 수가 있고 요 심근경색이랑 비슷하게 좀 많이 들어보셨던 게 협심증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 혈관이 완전히 콱 막힌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뭔가 이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가슴에 이제 통증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언제 많이 그러냐? 내가 계단을 오르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할 때 심장이 좀 빨리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얘네가 공급을 못 해주니까 그때 막 통증이 오죠. 네, 심근경색이 그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이게 원인은 이 혈관이 왜 갑자기 막히느냐? 원인은 이제 동맥경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동맥경화도 많이 들었는데 또 이것도 뭔지 좀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혈관에 결국 이제 지방 같은 게 막 들러붙어 가지고 혈관 이제 동맥이 좁아지고 그런 게 들러붙다 보니까 탄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지방 덩어리가 막 쌓이다가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팡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혈관을 쾅 막아버리죠. 혈전이 생기고 그러면서 심근이 괴사가 일어나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증상이거든요. 네. 내가 지금 심근경색인가? 뭐 눈치챌 수 있는 뭐 증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결국 가슴 통증이에요. 아파요? 가슴이 아픈데 그 아픈 게 바늘로 찌르는 시 아픈 거 아니면 갑자기 윙윙 거리면서 아픈 거 아니면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아픈 거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그 이제 가장 많은 표현을 하는 게 쥐어 짜는 듯한 통증. 그게 계속 쭉쭉 이렇게. 네,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고 그럼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 통증이네요. 누가 봐도도 그렇고 네. 이게 좀 뭐 그냥 농담이 아니고 네. 응급실로 오신 분들 치료가 끝나고 나중에 히스토리를 다시 해보면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 근데 진짜 고통이 심한 거다. 근데 그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 갈 정도는 되는 거죠. 119를 부르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혼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돼버리면 네. 급사할 수도 있는 거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이제 병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서 이 소위 말해 방사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왼쪽 어깨라든지 팔, 등 쪽으로 통증이 쫙 뻗치는 듯한 느낌. 요런 게 있고 그리고 좀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고 요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간혹 이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픈 거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아픈 걸 아프다고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응급실 오시냐면 나 뭐 좀 체한 것 같아. 속이 답답하고 속이 울렁거리네. 소화제 좀 줘. 이렇게 오는데 네. 명치 쪽이 답답하다고 오시죠. 네. 근데 여기 감별점이 뭐가 있냐면 이 심근경색이 있으면은 이렇게 식은땀이 쫙 정신에 막 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 그렇게 얘기할 때 식은땀이 난다. 그래서 심전도를 탁 해보면은 바로 그냥 심근경색이 나온 게 제가 그렇게 한 2번 정도 잡아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냥 뭐 체한 게 아닌가 불편한 게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응급실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전조 증상들이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빠른 이제 조치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 아까 이게 심근경색이 서서히 이렇게 된다기보다 어느 순간 이게 팡 터지면서 갑자기 네. 확 막힌다 그랬잖아요.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우리가 심장에 이제 안고 사는 건데 그게 한 며칠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증상들이 그런 응급 상황이 되게 한 24시간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주말 이럴 때 사고 많이 나는 게 네. 내가 불편하고 답답하다고 이런데 주말 지나고 뭐 병원 가지 이러다가 갑자기 사고 나시는 경우가 많죠. 그 주말에 아픔 좀 조금 무서운 게 그치, 응급실- 많은 분들이 응급실을 좀 꺼려해요. 네. 좀 병원비도 조금 더 세고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큰 병원을 가야 되니까 이걸 조금 귀찮아하시는데 참 신기하니까 네. 어디 뭐 맹장이 진짜 급한 거 아니면 어디가 찢어지거나 그런 상황에 사실 응급실을 좀 많이 가시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좀 메스껍고 진짜 좀 위험한 상황인데도 하루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가겠지만은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다른 병보다는 좀 골든 타임이 짧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치료 방법이 뭐냐면은 결국 우리 심장이 먹고 사는 그 혈관이 꽉 막힌 거잖아요. 네. 그게 결국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막힌 혈관을 뚫어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혈관을 연결시켜주거나. 그러니까 혈관이 막혔을 때 우리 뭐 심근경색 이런 걸로 병원 갔을 때 뭐 스텐트 넣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관이 막혔을 때. 동그란 거 이게 펼치는 네, 그러니까 관을 탁 집어넣어서 이렇게 탁 인위적으로 벌려주는 거예요. 그 막힌 관. 영상 되게 많이 페북에 보면은 이런 되게 조그만 미세 반응 같은 그 실 같은 게 쭉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기 막힌 부분을 이렇게 슉 해가지고 윙 갈아가지고 거기 확장 휙 시키고 슉 나와. 그러면 그건 전신마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신 마취까지는 아니고 그 시술처럼 이렇게 해서 팔이나 이쪽으로 혈관을 뚫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보고 하는 거예요. 와, 그게 돼요? 네. 시술로도 너무 네. 다행이다. 응급시술. 그래서 이 시술은 네. 그 내과에서 하죠. 순환기 내과에서 하고 네. 만약에 이 시술이 하기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 혈관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이러면은 이제 흉부 외과에서 아예 수술을 하죠.
혈관을 이제 다른 혈관 연결을 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그러면 있습니다. 그렇게 그 혈관을 연결시킬 정도가 되면 정말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만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환자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 시술을 하는 요거는 뭐 이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흉부외과와 이 순환기 내과 사이에서 서로 조금 뭐 가이드라인을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게 사실 이게 되게 단순한 생각하면은 이게 혈관이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이렇게 있어 뭔가 눌리거나 아니면은 어디 찌꺼기가 지금 쌓여서 이렇게 막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시초가 왜 쌓이고 왜 막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얘기하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라는 피. 그래서 찌꺼기라고 표현하는 게. 먹으면 위험하다고 양대창 최근에 먹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신경 쓰이고 막 그런 게 쌓이는구나. 그런 게 쌓이다가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런 게 서서히 쌓이다가 확 막힌다 이렇게 이론을 제기를 했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서서히 어느 정도 쌓여서 주머니를 형성하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팡 터지면서 확 막혀버리더라.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노폐물이 있는 음식을 조금 피하는 게 좋은 거겠네요. 어찌됐건 뭐. 네. 식단 관리 이런 게 가장 또 중요하죠. 선생님 그러면 시술 받은 스텐트에도 혈전이 좀 생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시술을 해가지고 내가 살았다 이렇게 되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딱 시술을 한 다음에 거기가 다시 막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아예 습관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시술을 받은 사람은 아예 그런 혈전이 안 생기게 약을 계속 먹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클로베토그럴 같은 그 항혈전제 그런 것들을 계속 먹어야 되고 요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생기냐면 시술 받고 한 달 이내. 요때 좋아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또 똑같이 그때 그냥 막 담배 피고 이러다가 그냥 다시 그런 거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이미 이게 손상된 심장 근육은 회복이 안 되나요? 이게 완전히 괴사가 돼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회복은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뭐 골든타임 이런 거 얘기하신 게 빠르면 빨리 치료를 하고 빨리 혈액이 흐르게 해줘야 이 손상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거의 없게 할 수 있고 어쨌든 손상이 최소화됐을 때는 꾸준한 약물 치료라든지 뭐 운동, 식습관 이런 것들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죠. 네, 그 중요한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중요한 생활요법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누누이 얘기하는 이제 뻔한 소리들인데 뭐 담배 끊으라 금연하라는 건데 이 금연이 그냥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담배 필 때 이 나쁜 물질들 어쨌든 자꾸 흡수가 되고 혈관으로 가서 이게 아까 얘기한 그 혈전들 그런 것들을 많이 쌓이게 하고요. 또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것들의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키고 심근경색의 위험이 상당히 높이거든요. 그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좀 운동을 해야죠. 근데 운동이 그냥 단순히 내 뭐 지구력을 좋게 하고 뭐 근육량을 많게 하고 이걸 넘어서서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어떤 좋은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신진대사를 좀 활발히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우리 식습관. 어떤 걸 먹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먹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료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병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 무슨 음식이 좋아요? 이걸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디에는 뭐가 좋고 많이 물어보죠. 그런 방송이 끊임없이 우리 TV에도 나오잖아요. 뭐에 좋은 음식 이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 뭐 옛말에 뭐 약식동원이나 의식동원 뭐 이런 말들이 다 약과 음식은 뭐 근본이 같다 뭐 이런 말들인데 이 건강한 식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육식과 채식이 한 3대 7, 뭐 한 2대 8 요 정도로 채식 비중이 높고 우리 이제 심혈관 질환에 좋은 식단으로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지중해식 식단 그런 것도 얘기 많이 하죠. 신선한 채소라든지 과일, 생선, 뭐 견과류 이런 걸 많이 먹고 특히 또 올리브유 이런 것도 많이 먹으면서 붉은 고기는 최소한으로 한다. 이게 이제 식이섬유랑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포화 지방산은 이제 떨어뜨린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꼭 그리스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통 한식이 이런 비슷한 구성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챙겨 드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대본에 지금 근섭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 근섭 심근경색은 발생 6시간 이내에 빠른 응급처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급성 심근경색 갑자기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어쨌든 피가 통하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괴사가 되는 거죠. 아까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괴사가 되고 망가져 버리면 결국 회복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심장 전체적인 기능이 다 떨어지면서 뭐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망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병원 가시는 게 그게 딱 6시간인 거예요? 딱 6시간까지는 뭐 정해놓은 건 아닌데 그냥 빠르면 빠른 게 좋다. 그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면 굉장히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 엄청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날 추운 날 또 더 위험하고요. 많이 노인분들도 같이 위험하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수는 2013년 76,002명에서 2017년 99,64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심근경색을 갑자기 찾아오는 저승사자라고 표현한대요. 갑자기 선생님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섭고 위험한 질환이 맞죠. 아까 얘기한 뭐 골든타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이게 급성 심근경색 말 그대로 이제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암을 진단받아도 뭐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듣는데 네네.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게 뭐 6시간이니 뭐 24시간이니.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어제 멀쩡하게 본 사람이 다음날 갑자기 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급성 심근경색은 사실 유전일 가능성이 큰가? 그게 가족력도 좀 있습니다. 가족력이 좀 가족력이 좀 이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 중에 그런 질환이 있거나 이러면은 계속 주의를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해야 되는구나. 아까 진호 씨가 뭐 친구분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실제로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진짜요? 진짜로. 제가 의학 공부를 하기 전에 어릴 때 네. 돌아가셨고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모르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거 큰 병원 가시라고 했는데 늦은 거예요? 예전 어른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병원에 또 큰 병원 가면 기다려야 되고 검사하고 돈 많이 드니까 그냥 뭐 집에서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뭐 쉬다 보면 괜찮겠지 이랬다가 한 며칠 갑자기?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지금 같았으면 뭐 케어를 해드렸겠지만은 네. 그때는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이고. 저는 이런 환자들을 보면은 무조건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게 나이대가 이제 몇 살, 몇 대, 언제부터 이제 좀 나이대가 이제 심해지나요? 그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남자들은 이제 한 40대부터 여자분들은 한 60대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해서 네. 각각 이제 한 50대랑 70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아까 진호 씨 얘기한 것처럼 제가 봤던 가장 젊은 환자는 30대 초반에도 이걸로 심근경색으로 와서 뭐 스텐트를 넣었던 환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 요소 뭐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그냥 듣고 넘기기엔 정말 위험도가 높아 보이는 질환인데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 듣고 알았으니까 조금 더 신경 쓰고 또 주위에도 많은 이런 정보들을 나눠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또 다음 코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요법, 진짜 효과가 있을까? 건강에 독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과 오해를 풀고 진실을 알아보아요. 네, 보통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숙면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전 6시간, 7시간. 딱 좋은 시간 아니에요? 저도 한 6시간 정도 자는데 네. 부족하다고 시간대가 늦죠? 느껴요. 근데 시간대 몇 시에 주무세요? 저 너무 늦게 자요. 몇 시? 새벽 4시, 5시. 아. 그 저는 잠이 안 와요. 진짜요? 네, 그리고 저 불면증이 좀 심해서. 네. 저는 한 12시나 한 1시, 훌륭하네. 2시. 도현 씨는요? 저도 거의 뭐 12시, 1시 그때 자거나. 네. 근데 도현 씨는 맥주가 없으면 잠을 못 자시죠? 아니요. 어때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잘 자요. 지금 잘 자요? 자요? 오, 다행이네. 어떻게 고쳤어요? 그냥 근데 이게 습관이라고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고 맞아. 한 번 안 먹으면 굳이 뭐 안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한 맥시멈 한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 자면 깨요 그냥 바로. 그래서 맨날 할머니가 더 되게 놀리는데 진짜 너무 옛날 일찍 일어나. 사람. 옛날 사람이라고. 너무 일찍 일어나 또 신문을 보고 또 그래가지고 네. 너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알겠습니다. 장할아버지. 그래 이 녀석아. 네 이제 아까 얘기 나눠본 이제 심근경색에 대한 위험도는 우리가 네네네. 또 선생님 말씀으로 되게 위험하다라는 건 충분히 느꼈는데 네. 심근경색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잠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 뭔 들었어요. 소리야? 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왜요? 왜요? 근데 원래 여기- 반대 아니에요? 잠이 보약인데? 그렇죠. 잠이 보약이고 잘 자는 게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연구고 좀 재밌는 내용이라서 잠 갖고 와봤는데요.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40세에서 한 69세 그때 한 이제 2,470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한 2년 단위로 한 10년 가까이 이제 추적 관찰을 했죠. 그래서 만약 이게 이제 잠자는 시간, 수면 시간이랑 심내혈관 질환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연구를 하고 봤더니 이 가장 그 심내혈관 질환 위험도가 낮은 군이 하루 5시간에서 7시간 자는 사람. 이게 가장 낮고 요거보다 더 적게 자거나 혹은 이보다 더 많이 자는 사람들은 그 위험도가 더 높아지더라. 최대 한 3배까지 더 높더라. 어머. 뭐 그렇게 차이가 나왔는데 엄청 많이 나네. 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7시간에서 한 9시간 정도 자는 사람은 한 1.8배 정도 더 높고 네.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한 2.79배 정도 더 높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이 한 3배 정도 더 높아지더라.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슈가 됐던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수면 시간이 하루 평균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여기서 5시간에서 7시간이다라고 해서 조금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어쨌든 그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얘기할 근거는 좀 부족하지만은 이게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이 잠 질도 중요하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는 그 시간대가 불규칙하거나 그런 것도 이런 위험성을 되게 높인다. 이게 그런 수면 습관이 불규칙해도 위험도가 한 2배 정도 더 높아진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잠을 너무 적게 자도 이 몸의 염증 수치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고 그리고 또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 질병들이 위험도가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한 10년 정도 추적 관찰을 했더니 그렇게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뭐 딱 집어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 40대 이상 정도라면 하루 7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게 가장 적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진짜 모든 게 적당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적당한 수면, 뭐 적당한 운동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잠이 많아지는 게 사실 간이 좀 안 좋으면 맞아 피로하면 되게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6시간 7시간 간 자도 때문이야 진짜. 너무 못 잔 것 같고 느낌이. 맞아. 그런데 그 간도 좀 간도. 사실 중요한 거죠. 그렇죠. 간도 영향이 있고 사실 모든 피로를 이제 간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그 또 하나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잠을 많이 잤는데 내가 더 피곤하고 아프고 이런 거는 네. 근육이 좀 경직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 내가 잘 릴렉스해야 때는 몸을 안 되는데. 움직이잖아요. 릴렉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칭이 항상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진짜 다 중요해요. 적당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한 삶이 되는 건강 꿀팁. 10내열관 질환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게 되니까 생활 속에서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예방법이 있을까요? 예방법 일단 저도 적당한 잠잘 잠잘 운동하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그다음에 식습관. 소식하고면은 맞아요. 되게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면은 뭐 절에 들어가 가지고 좀 명상을 하던가 뇌도 좀 약간 좀 순환시키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하면은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좋은 공기 마시고 네. 뭐든지 과한 게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운동도 과하면은 안 돼요. 이게 피곤해. 어떻게 운동하다 또 심근경색 원치는 그치. 분들도 봤거든요. 그렇죠. 과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뭐가 네. 있을까요, 선생님?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근데 뭐 다 뻔한 소리긴 한데 네. 또 한번 뻔한 얘기를 얘기 좀 해주세요.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네. 오늘 또 9대 생활 수칙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들어볼게요. 아 그런가요? 근데 그게 네. 뻔한 건지 아닌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담배를 좀 끊어야 되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술은 하루에 이제 한두 잔 이하로 줄여야 된다. 술 줄이고. 여기서 뭐 술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네. 이 한두 잔이란 건 각 술의 그 술잔으로 한두 잔이에요. 소주는 소주잔에 뭐 맥주는 맥주잔에 뭐 그렇게 한두 잔이고 음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싱겁게 뭐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네. 운동은 가능한 하루 30분 이상 적절하게 적당한 양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몸무게를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고 이것도 중요하지. 허리둘레 몸무게. 특히 요거를 네. 좀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해야죠. 그리고 이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정기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자가 혈당계나 자가 혈압계 이런 걸로 수시로 좀 체크해 보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내가 그런 게 만약 진단이 됐다 이러면은 꼭 빠지지 말고 약 잘 챙겨 드시고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전조 증상들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또 이게 우리 9대 생활 수칙 여러분들 꼭 지켰으면은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두 분이랑 함께 하니까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우리 잠실 본브릿지병원 상지현 선생님과 그리고 이진우 씨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내일도 건강,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도연 쌤의 오키바디 채널 구독과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장도연 쌤의 오키바디 어디 함께 한다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너의 바디 나의 바디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건강한 바디론 팟캐스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신체 건강한 두 남녀가 함께합니다. 장도연과 양세찬의 오케바디 렛츠고!
안녕하세요. 건강한 여자 장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인사하기가 좀 그러네요. 왜죠? 양수찬입니다. 왜요? 또 지금 시작부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오늘 지금 또 마지막 회차라 아쉬워서 또 인사를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다음이 또 없을 것 같으니까 짜증나네요. 왜요? 아니 그냥 또 오프닝에 또 이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훈훈하게 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벌써 도현 씨랑 지금 한지 벌써 저희가 36회 차예요. 맞아요. 우리 진짜 시간 엄청 금방 오래 했어요. 가죠. 예. 그 전에 뭐 홍현희 씨도 도와주고 신기루 씨도 오셨고, 신기루 씨도 오시고, 화한나 씨도 오시고. 그 안에 너무 좋은 게 다들 결혼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진짜요. 홍현희 씨 결혼했죠. 안나 씨 씨도 하고. 이제 이거 어머, 나오고 하지. 진짜 다 그러네.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다 결혼을 다 잠깐 시켰네요. 다음은 장도연 씨가 뭔가요? 결혼인가요? 누구 있죠? 왜 그러세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 소개를 또 해드려야죠. 정말 미치겠다.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남자는 너무 좋아요. 그러네요. 네. 자, 건강상식으로 정말 꽉 차신 분입니다. 이분은 뿜뿜 개그맨 이게 잘 살려줘야 돼요. 뿜뿜 개그맨. 다시 해요, 빨리 해요. 뿜뿜 개그맨. 뿜뿜 개그맨. 어렵네요. 네. 개그맨 이진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준입니다. 뿜뿜. 어렵네. 네, 정말 네. 오케바디 나오고 2주 만에 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네, 2주 전에 금연을 실천해서 그럴 조금씩 수가 있어요. 조금씩 대단하다. 미리 흡연을 줄여가고 있고. 식습관 어떻게 줄이셨어요? 식습관은 완전히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으로 지금 네.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그 심근경색 예방 9대 수칙을 듣고 네. 거기에 해당되려고 너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네. 지금 네. 숨도 다시 예전처럼 그래, 호흡이 쌕쌕 좋아졌고 되지 않네. 네, 쌕쌕 호흡도 없고 참 너무 건강을 느끼고 있어요. 예. 진짜 진짜 사실 이 오케바디 오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야 나와서 저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렇죠. 괜히 한 번 더 자기가 좀 열심히 살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전 좀 더 유익한 시간 같이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아마 이 방송 마지막 회차들 듣고 아마 네. 여기 또 관계자분들이 야 이거 한번 또 이진호를 야, 뿜뿜 이거 안 되겠는데? 흥하를 데리고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아마 한번 계획 잡으실 것 같아요. 분명해요. 제가 나오기 전에 전에 도와주셨던 게스트분들이 너무 쟁쟁해서 좀 네. 어렵네요. 그쵸. 신기루 씨, 모시기 홍현희 씨, 힘든 분들이잖아요. 허한나 씨 맞아요. 네. 아무튼 우리가 다음 우리가 또 시즌을 갈지 안 갈지는 네. 한번 나중을 기약하면서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자가진단 이제 그만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으로 건강을 잡아 보아요. 오늘도 역시 잠실 본부일지병원 상지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캐릭터가 여전하세요. 계속 핸드폰만 보시고. 핸드폰 선생님. 알겠습니다. 핸드폰 선생님. 저희 건강을 항상 전도해 주시는 분 같아요.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저게 대본인지 아니면 그냥 네이버로 보시는지 그럴 또 수 약간 있겠네요. 순간에 또 의심도 가고 전 저기 공기계는 아닐까라는 대본이네요. 예, 혹시나 계속 검색을 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질문에 특이합니다. 네, 전문가이십니다. 네,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막, 난 애기간이다. 나는 간이 깨끗하다. 뭐 이런 있어요. 얘기 하잖아요. 패드 네네네. 그런 얘기도 있지. 네, 맞아요. 그래서 나 애기간이라 술 더 마셔도 돼.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분은 어때요? 간 상태. 저는 사실 술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그 집안에 이제 간으로 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네. 형이랑 저랑은 제가 봤을 때 애기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간이 좀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조심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체크를 하면서. 이준호 씨는 저는 장도연 씨랑 문세윤 씨랑 올 초에 예. 올 초가 아니죠. 작년 초에 예. 저희 건강검진 같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우리 같이 받고 닭 먹었잖아요. 그쵸. 그때 굉장히 깨끗하게 나왔어요. 간이? 다행이다. 네, 근데 그 1년 전 이야기라 네. 요즘에 좀 간이 안 다시 또 좋아지고. 받아야 되는 거 알죠? 이제 네네네. 1년에 한 번씩.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이제 같아요. 체크해야죠. 도현 씨 간은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술을 되게 과음한 날 다음 날 이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간이 아픈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방광염. 아니 방광염 간이 간 쪽이? 쓰린 느낌. 예. 그러면 되게 간한테 미안하죠. 쓰린 느낌 느껴져요? 응, 그럴 때 있어요. 막 그러니까 속 쓰리다가 아니라 저는 약간 간이 쓰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한 번도 막 이것 때문에 뭐 불편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술 먹으면 다음날 네. 머리 아픈 거밖에 없지. 양세찬 씨는 평소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박지환이야.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해서. 맞아, 그거 지금 별명이 간세찬이에요. 간세찬. 네. 자, 오늘 간세찬 씨와 함께 네. 할 질환은요 바로 지방간입니다. 지방간. 지방간. 네. 진짜 사실 이게 연말 연초 잦은 술자리에 우리 간을 지켜야 하거든요. 선생님 지방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지방간은 우리 이제 쉽게 말 그대로 간에 이제 지방이 낀 건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간 내에 이제 지방이 좀 과도하게 뛰면 이제 주로 이제 중성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 간 무게 한 5% 이상 지방이 쌓이면은 지방간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간을 저희가 꺼내서 간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건 그치.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진단하는 뭐 거예요? 간을 꺼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 네.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게 건강 검진할 때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초음파, 뭐 CT 이런 네. 걸로 이제 진단을 하고요. 아주 드물게 뭐 MRI도 하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초음파 CT로 하고 아주 드물게 정말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서 지방 정도를 알 수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형외과나 이런 데 가보면은 왜 네. 지방이라고 하면서 모형 있으면 그게 이제 누리끼리 빛깔이 예. 약간 아, 노란색이잖아요. 피부과나 성형외과 그거. 네, 그거 예. 있잖아요. 그럼 지방간이라면 그것도 좀 색깔이 그런 비슷한 노란색인가요? 그렇죠. 겉모습은 이제 간 원래 모습은 우리 뭐 생간 먹으러 갈 때 맞아요. 자주 보듯이 선홍색. 선홍색인데 지방간은 이제 노란데 아이고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간을 직접 꺼내서 보는 경우가 없으니까 네. 대부분 네.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되게 밝고 하얗게 보여요. 아. 영상에서는 네. 도현 씨 피부처럼 되게 하얘요. 도현 씨 피부처럼 할까요? 약간 누런 스타일인데 때에 따라 그래요? 조명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술을 좀 많이 먹거나 알코올성 지방간 이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술 상관없이 뭐 비만, 당뇨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는 2013년 39,767명에서 2015년 33,46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오. 2017년 34,356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 네. 술로 인한 지방간은 독주라고 하죠. 센 술들을 많이 마시면 그 간이 더 안 좋은가요? 실제로 이제 술 종류보다는 이제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갔느냐가 아. 가장 중요한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네. 위스키 한 잔 마시는 것보다 당연히 뭐 맥주를 10병 마시는 게 더 안 좋겠죠. 그래서 네네. 들어간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 마시면 지방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통계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네. 우리가 성인 남자 기준으로 남자는 하루에 알코올 한 30g, 네. 여자는 하루 20g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잘 안 오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알코올 10g이 어느 정도냐면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모든 술의 한 잔. 그러니까 맥주 250cc, 아니면 소주 말도 안 돼. 40cc, 양주 25cc 한 잔이니까 네. 요 이상을 먹은 사람에게 지방간이 있으면 그걸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조금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럼 다 지금은 내가 틀어 얘기하면은 남자는 일주일에 한 소주 3병 이상, 여자는 소주 2병 이상. 100%네요, 그러면 저는? 저도요. 진호 씨도. 저도요. 우리는 지금 100% 지금 해당되는 지방간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간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런 분들은 다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단하는 거죠. 알코올성 알코올성? 지방간. 아. 그러면 뭐 지방간의 원인이 술 말고 다른 것도 있나 봐요. 그렇죠. 만약에 나는 술을 거의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 지방간이냐, 뭐 지방간입니다 이렇게 진단했을 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 술을 마시는 게 아닌데도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비만, 특히 이제 복부 비만 아니면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의해서 이제 생기는 걸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아주 드물게는 뭐 필름약이나 뭐 호르몬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호르몬 계열 약을 좀 오래 드시는 분들도 네. 이런 지방간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 술을 마셔서 지방간이 생기는 거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술을 마시지 않고 지방간이 발생하는 거는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죠, 억울할 것 이거는. 같아요. 그렇죠. 많이 억울하죠. 그래서 실제로도 환자분들에게 얘기하면 되게 억울해요. 나 술 입에도 안 되는데 왜 네. 지방간이냐. 근데 얘기 들어보면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몸무게 한 10kg에서 막 쪘다든지 네, 갑자기 음식 먹는 것들을 되게 기름지고 뭐 어떤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신다든지 그런 게 주요 원인이고요. 또 하나 이제 질병 원인으로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간에도 지방이 계속 쌓여서 생기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면은 이제 지방간이라는 게 우리 네. 흔히 들으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다 남들도 다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은 네. 이 지방이 만성적으로 오래 있다 보면 거기서 이제 염증 세포 같은 것들이 염증 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래 만성 간염이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간 수치도 막 올라가죠. 네. 그게 오래 되다 보면 간경화증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선생님 그게 그 술을 안 드시는 분이 지방간이라고 좀 받은 게 약간 뭐 1년 사이에 식습관 때문에 쌓인 건데 근데 이제 그 다이어트로 인해 그 지방간을 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을 빼고 운동하는 게 가장 큰 해결책이고 그래서 네. 원인을 제거하면 네. 되겠네요. 실제로 좋네. 그래도 괜찮네. 예, 학교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네. 이렇게 간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지방간인 분들 이런 분들 냉정하게 간장약 주지 말라는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간장약을 주고 좋아지면 습관 교정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술을 끊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약 먹어서 좋아질 게 아니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저희가 얘기도 합니다. 그 뭐 헬스장에서 네. 유산소 운동하면
지방을 태운다고 하잖아요. 표현을.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 유산소로도 지방간도 혹시 태울 수 있는 건가요? 색다른 접근이에요. 네. 신기한 접근이네. 너무 좋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체중 자체가 빠져야죠. 아. 유산소로 체중을 다 뺄 수 있으면은 네. 그러시면 되죠. 근데 증상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문제가 네. 뭐냐면은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나 간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 가는 것보다는 네. 대부분이 건강검진하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야. 아니면 위험하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냥 뭐 피검사인데 간 수치가 높네. 초음파 봤더니 지방간 있으시네요.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뭐 그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네. 막 많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간이 아픈 듯한 느낌. 그리고 간은 우리 오른쪽 네. 윗배에 있거든요. 우상복부가 아프다. 가끔 느껴져요. 그러면은 가끔씩 한 번씩. 술 먹다가 아니면은 그냥 술 먹은 다음 날. 다음날. 네. 힘들 때였어. 막 속쓰리고 막. 살짝 아픈 느낌이 들어요. 와. 그러면은 이제 병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네, 꼭 좀 가봐야겠네요. 네, 선생님 뭐 치료법은 뭐 따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알코올성이면 술을 당연히 줄여야 되고요. 뭐 체중이나 이런 비만 이런 거라면 그런 원인들을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운동이라든지 식습관 조절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돼야겠습니다. 네. 또 느낍니다. 또 금주의 중요성. 연말연초 뭐 부어라 마셔라 하지 마시고요. 네. 꼭 좀 이걸 유익하게 좀 정보를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요법. 진짜 효과가 있을까? 건강에 독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과 오해를 풀고 진실을 알아. 보아요. 술 마신 후에 나 필름 끊겼어 이렇게 말해본 적 경험 얘기해볼까요? 있죠. 가끔씩 저도요, 생기는 거죠. 저도요. 네. 도현 씨는 여러 번 있었죠? 많이요. 전 진짜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왜냐면 또 도로를 막 뛰어다니니까 도현 씨 그거는 제가 고쳐야죠. 지금도 그래요? 아니 그죠? 고쳤어요. 고쳤죠? 네. 숯버릇이 고란이잖아요. 그죠? 타조 고라니 뭐 많은데 많죠. 너무 위험하죠. 저도 가끔 이제 술을 어떻게 먹으면 딱 필름이 끊기냐면은 어떻게? 네. 처음에 저는 무조건 소맥으로 시작하다가 그 소주로 가요. 그러다가 맥주까지는 괜찮아. 근데 맥주에서 네. 다음 술을 소주로 가던 양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억이 안 맞아. 나요. 그죠. 막 섞어 마시면 네. 조금 힘들어. 그렇게 되고. 진호 씨는요? 저도 간간히 필름이 끊기는 편인데 근데 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날이 있는데 좀 민망한 날은 일부러 필름 끊겼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혹시 그때 먹었던 그때는 기억이 나세요? 기억은 다 나는데 근데 이제 너무 민망하니까 내가 생각해 다음날 오글거리고 막 그럴 수 그런 있지. 장면들이 있어요. 술을 먹다 보면. 그러니까 진호 씨가 저 친구는 술이 취하면은 오히려 더 멀쩡하게 대사를 하고 네. 그리고 되게 또 장난기가 많아져요. 맞아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고개를 절레절레해요. 왜요? 야,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야. 야, 쟤는 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술이 취했으니까 다 이해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러려고 뭐- 술 먹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술 줄여야 됩니다, 정말. 네. 우리 다 같이. 아유. 근데 우리가 필름 끊기는 거 네. 블랙아웃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게 치매 원인이 될 수도 있대요. 어이구. 맞나요, 선생님? 이제 알코올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간을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 간만 망가뜨리는 건 아니고 다른 장기들도 이제 병들게 하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뇌죠. 네. 우리 흔히 이제 필름 끊겼다 뭐 그렇게 얘기한 이제 블랙아웃 현상인데 이게 이제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을 되게 마비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자꾸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인지장애가 오고 이게 결국 알코올성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아하. 그리고 이제 과음이 계속 되다 보면은 체내 어떤 멜라토닌 같은 분비량이 줄어들고 또 혈관 장애가 일어나고 이래서 어떤 뇌가 축소되는 손의 위축증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 알코올이 이제 아주 술 중독증처럼 이렇게 마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면 안주를 안 먹잖아요. 이렇게 술만 이렇게 맞아요. 딱 계속 맞아요. 먹으니까 네. 어떤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영양 결핍이 오면서 맞아. 그런 것들이 더 이런 걸 가속화시키죠. 선생님은 맞다 궁금해. 네, 술을 좀 하시는 편이시죠? 저는 거의 잘 못 먹는데 네네네. 레지던트 하면서 하도 위에서 이렇게 많이 드시니까 네네네. 뭐 소주 한 어쩔 잔 수 없는 정도 자리에? 억지로 먹으면 그러면 딱 적당하게 드시는 거네요, 선생님.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딱 어쨌거나 사회생활 할 또 수 있을 적당히. 정도로 딱 네. 드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한 삶이 되는 건강 꿀팁. 자, 우리가 거의 한 달 내내 금주와 금연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켜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네. 이게 참 생각이 좀 신기하게도 강해지는 다 것 두 분도 아시겠지만 점점 이제 나이가 뭐 계속 한 살 계속 먹어가면서 약속이 점점 많아지고 만날 사람도 너무 너무 많다. 많아. 맞아요. 그리고 술자리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건 진짜 어떻게 뭐 정리를 할 수가 없어. 저는 술자리 거절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렵죠. 살면서 또 좀 사람 누군가 좋아하니까. 누군가 진호는 오늘 그치. 술 한잔 먹자 했을 때 오늘은 이래서 못 먹을 것 같아라는 말이 잘 입 밖으로 안 나가더라고요. 맞아. 진호 씨의 명언이 있어요. 아무리 술이 그 전날 많이 먹어도 또 한 잔 먹으면 들어가요. 네네 그 한 잔이 어렵지 첫 잔이 어렵지 첫 잔은 쑥쑥 들어가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반이야. 조금 네. 넘겼으면 너무 그때부터 들어가더라고. 시작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그 도현 씨가 너무 술 먹자고 하니까 맨날. 아 진호 씨한테 제가- 네. 그 손 그러네요. 붙잡고 얘기했어요. 또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얘기했죠 제가. 어. 누나 때문에 내가 금연을 조금 많이 했지만 누나도 술을 좀 줄였으면 알겠어요. 좋겠다. 같이 줄여야죠 뭐. 네. 같이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입이 아프도록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으로 금주를 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우리 선생님께서 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좋아요. 제가요. 또 네. 5가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주하면 뭐 사실 뭐 막연하게 생각되는 게 많은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요. 네. 일단은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또 남성분들이 새해가 되면 이제 다이어트 결심을 하시는데 늘 하죠. 난 진짜 살 할 빼는 거야. 것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할 바로 거야. 금주죠. 네. 뭐 영국 건강 클리닉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와인 한 잔 먹는 거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거랑 같은 열량이다. 어이구야. 억울하다. 그러니까 와인 한 병 먹으면 뭐 파인트 하나 아이스크림 퍼먹는 거랑 뭐 같은 건데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뭐 맥주, 소주 요 칼로리 보면은 이제 맥주 한 병에 한 200kcal, 소주 한 병에 한 343kcal. 안주랑 같이 먹으면 거의 뭐 2,000, 3,000 먹는 거야. 그렇죠. 우리 밥 한 공기가 거의 한 270칼로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병 먹으면 밥 한 공기씩 계속 갖다 붓는 거죠. 거기다가 뭐 안주 당연히 이렇게 많이 먹는 거고. 치맥, 피맥 이런 거 하면 너무 맛있다. 죽는 거야. 네, 진짜. 나죠. 칼로리 폭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 연구를 봤더니 술 마시는 사람과 술을 아예 안 먹는 사람과의 어떤 평상시에 음식 섭취량이 한 30% 정도 더 차이 나더라. 술 먹는 사람이 한 30% 더 많이 먹더라. 그런 연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간. 그러니까 지방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증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소위 말해 우리끼리 얘기하기로는 이제 간은 거의 마지막까지 버티는 장기라 그러거든요. 정말 얘가 마지막에 힘을 못 쓸 때까지는 증상을 잘 나타내지 않아요. 그때까지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침묵의 장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네. 당연히 간을 지키려면 금주를 해야겠죠. 왜냐? 우리가 먹는 술이 알코올은 다 간으로 가서 이게 해독 작용을 거치는데 간이 이게 알코올 해독 작용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다른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가 아니고 주 7일 계속 그런 알코올 분해 일을 시키니까 얘는 이제 지쳐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이 쌓이고 지방간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 간을 위해서라도 금연을 하셔야 될 거고요. 네. 아까 우리 잠 이야기를 조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수면 영국 UCL 그 연구에서 이렇게 따르면은 이 술을 끊는 것만으로도 아주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잠이 안 와서 그냥 술 한 잔 먹고 잔다. 맞아요. 네, 이런 얘기를 푹 자고 하는데, 싶어서 그럴 때 예. 가끔씩 안 되네. 있는데. 그런데 이게 수면장애에서 인면에는 조금 도움이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잠이 드는 데까지는 알코올이 어느 정도는 이제 작용을 하는데 네. 그 이 후가- 수면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술 먹고 자면은 잠은 바로 드는 것 같아. 다음날 일어나면 되게 더 피곤하고 맞아요. 장난 잔 아니야. 것 같지가 않아. 이런 게 단순 간 때문만이 신내도 아니라 나고 막, 이게 그런 수면 질도 되게 떨어뜨리더라. 그래서 여기서 실험하기로 한 5주 동안 사람들에게 금주를 시켰더니 수면 질도 좋아지고 심지어 기억력도 더 좋아지더라. 와. 술 그러니까 줄여야 돼. 내가 요즘 자꾸 좀 깜빡깜빡하고 뭐 기력도 없다 이러면은 일단 술부터 한번 끊어보시라 이렇게 네.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요건 이제 피부 이야기인데요. 우리 뭐 먹는 게 곧 피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우리 술을 먹으면은 이 알코올이 이제 이뇨 작용을 해가지고 화장실 계속 술 먹을 때 보면 들락날락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수분이 많이 빠지는데 이때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안에 있던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칼륨 이런 이제 미네랄들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건조하면서 푸석푸석해지고 뭐 주름이나 다크서클 이런 것도 더 심해지고요. 뭐 뾰루지라든지 뭐 홍반 이런 것도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를 위해서도 우리는 금주를 해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뭐 운동 능력에 관한 건데 우리 술을 많이 먹으면은 이게 어쨌든 운동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근육 생성량도 떨어지고 그리고 운동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 생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컨디션이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5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가 꼭 금주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신경에도 사실 우리도 다 얘기를 늘 선생님거든. 아는데. 알긴 하는데 이게 참 실천이 안 할 되는 때까지 게. 들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가 뭐 꽃길 걷자는 얘기 많이 해요. 네, 우리가 금주하고. 서로가 먼저 먹자는 얘기를 좀 줄여봐요. 아, 서로가 그래요. 각자. 네. 그러면 이제 좀 마실 일이 좀 줄을 것 같아요. 그치. 뭐,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간이 일단 쉬려면 최소 뭐 3일, 4일인데. 맞아, 회복기가 회복기가 있는데 그 전에 계속 때려 부으니까 안 됩니다. 간이 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 다 같이 우리 금주하고 금주하십시오. 꽃길만 걸읍시다. 네. 도현 씨 아주 걸리기만 해봐 아주. 알겠습니다. 술 먹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하고. 선생님이랑 네. 너무 감사해요, 진호 씨랑. 네. 어땠어요? 이제 4주 이제 하셨는데. 오케이 바디 하면서 사실 건강한 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좀 이게 예방법을 많이 좀 그쵸. 배워가니까 중요합니다. 살면서 좀 유익하고 그리고 저 말고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꼭 좀 추천해주고 네. 하고 싶어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 프로 한 번쯤 꼭 나와보고 싶었는데 지금 처음 나왔는데 오늘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섭섭하네요. 네. 한잔 하실까요? 그러시죠. 아유, 네. 서운하시면. 네. 네. 아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에게. 네. 오늘도 건강, 내일도 건강,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장도연 산의 오케바디 어디 함께한다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 그리고 오늘 너무 아쉽지만 네. 저희도 이번 회차에서 진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이번 맞습니다. 시즌 마지막 방송이죠. 그죠. 이번 시즌 마지막인데 과연 네. 이번 시즌이 마지막으로 진짜 끝인사가 될지 아니면은 저희가 다음번에 또 새 시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만날지 진짜 궁금하네요. 자, 그건 다음 시즌에 공개가 되겠죠. 여러분. 공개가 되는 건 뭔 얘기죠? 다음 시즌에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다시 또 까꿍하고 나올 수 있는 거고. 혹시나 또 예, 갑자기 뭐 이진호와 홍현이의 오케바디 렛츠고일까봐 렛츠고 이러면. 약간 걱정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유. 뭐 둘이 같이 해도 전 너무 좋습니다. 박수 쳐야죠, 뭐. 네, 네. 그럼요. 어쨌건 저희는 깔끔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너의 바디 나의 바디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건강한 바디론 팟캐스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신체 건강한 두 남녀가 함께합니다. 장도연과 양세찬의 오케바디 렛츠고! 렛츠고. 안녕하세요. 건강한 여자 장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인사하기가 좀 그러네요. 왜죠? 양세찬입니다. 왜요? 또 지금 시작부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오늘 지금 또 마지막 회차라 아쉬워서 또 인사를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다음이 또 없을 것 같으니까 짜증나네요. 왜요? 아니 그냥 또 오프닝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훈훈하게 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벌써 도현 씨랑 지금 한지 벌써 저희가 36회차예요. 맞아요. 우리 시간 엄청 금방 오래 가죠. 했어요. 예. 그 전에 좀 홍현희 씨도 도와주고 신기루 씨도 오셨고, 신기루 씨도 오시고. 뭐 화하나 씨도 오시고. 그 안에 너무 좋은 게 다들 결혼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진짜요. 홍현희 씨 결혼했죠. 안나 씨 신기루 씨도 하고. 이제 이거 어머, 나오고 진짜 다 그러네.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다 결혼을 다 잠깐 시켰네요. 다음은 장도연 씨가 뭔가요? 결혼인가요? 아, 누구 있죠? 왜 그러세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 소개를 또 해드려야죠. 정말 미치겠다.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남자는 너무 좋아요. 그러네요. 네. 자, 건강상식으로 정말 꽉 차신 분입니다. 이분은 뿜뿜 개그맨 이게 잘 살려줘야 돼요. 뿜뿜 개그맨, 다시 해 빨리 해요. 뿜뿜 개그맨. 뿜뿜 개그맨, 어렵네요. 네. 개그맨 이진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준입니다. 뿜뿜. 어렵네요. 네, 정말 네. 오케바디 나오고 2주 만에 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네, 2주 전에 금연을 실천해서 그럴 조금씩 수가 있어요. 조금씩 대단하다. 미리 흡연을 줄여가고 있고 식습관 어떻게 줄이셨어요? 식습관은 완전히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으로 지금 네.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그 심근경색 예방 9대 수칙을 듣고 네. 거기에 해당되려고 너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네. 지금 숨도 다시 예전처럼 그래, 호흡이 쌕쌕되지 좋아졌고 않네. 네, 쌕쌕 호흡도 없고 참 너무 건강을 느끼고 있어요. 네. 진짜 사실 이 오케바디 오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야 나와서 저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쵸. 괜히 한 번 더 자기가 좀 열심히 살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전 좀 더 유익한 시간 같이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아마 이 방송 마지막 회차들 듣고 아마 네. 여기 또 관계자분들이 야 이거 한번 또 이진호를 야, 뿜뿜 이거 안 되겠는데? 흥하를 데리고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아마 한번 계획 잡으실 것 근데 같아요. 분명히요. 제가 나오기 전에 전에 도와주셨던 게스트분들이 너무 쟁쟁해서 좀 네. 어렵네요. 그쵸. 아. 신기루 씨, 모시기 홍현희 씨. 힘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허한나 씨 맞아요. 네. 아무튼 우리가 또 시즌을 갈지 안 갈지는 네. 한번 나중을 기약하면서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자가 진단 이제 그만.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으로 건강을 잡아. 보아요. 오늘도 역시 잠실 본부일지병원 상지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캐릭터가 전화하세요. 계속 핸드폰, 폰만 네, 보시고. 핸드폰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핸드폰 저희 건강을 항상 전도해 주시는 분 같아요. 이제. 저는 네. 궁금한 게 저게 대본인지 아니면 그냥 네이버로 보시는지 아, 그럴 또 수 약간 있겠네요. 순간에 또 의심도 가고 전 저게 공기계는 화면에 아닐까라는 대본이네요. 예, 혹시나 계속 검색을 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질문에 특이합니다. 네, 전문가이십니다. 네,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막, 난 애기간이다. 나는 간이 깨끗하다. 뭐 이런 있어요. 얘기 하잖아요. 패도 네네네. 그런 얘기도 있지. 네, 맞아요. 그래서 나 애기간이라 술 더 마셔도 돼.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분은 어때요? 간 상태. 저는 사실 술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그 집안에 이제 간으로 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네. 형이랑 저랑은 제가 봤을 때 애기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간이 좀 좀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조심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체크를 하면서. 이준호 씨는. 아, 저는 장도연 씨랑 문세윤 씨랑 올 초에 예. 올 초가 아니죠. 작년 초에 예. 저희 건강검진 같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우리 같이 받고 닭 먹었잖아요. 그쵸. 그때 굉장히 깨끗하게 나왔어요. 간이? 다행이다. 네, 근데 그 1년 전 이야기라 네. 요즘에 조금 간이 안 다시 좋아지고. 또 받아야 되는 거 알죠? 이제. 네네네. 1년씩. 1년에 한 번씩. 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이제 같아요. 체크해야죠. 도희 씨 간은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술을 되게 과음한 날, 다음 날 이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간이 아픈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방광염. 아니 방광염, 간이 간 쪽이? 쓰린 느낌. 예. 그러면 되게 간한테 미안하죠. 쓰린 느낌 느껴져요? 응, 그럴 때 있어요. 막, 그러니까 속 쓰리다가 아니라 저는 약간 간이 쓰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한 번도 막, 이것 때문에 뭐 불편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술 먹으면 다음날 네. 머리 아픈 거밖에 없지. 양세찬 씨는 평소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박지환이야.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해서. 맞아, 그래가지고 별명이 간세찬이라고. 간세찬. 네. 어. 자, 오늘 간세찬 씨와 함께 네. 할 질환은요, 바로 지방간입니다. 지방간. 지방간. 네. 진짜 사실 이게 연말 연초 잦은 술자리에 우리 간을 지켜야 하거든요. 선생님, 지방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지방간은 우리 이제 쉽게 말 그대로 간에 이제 지방이 낀 건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간 내에 이제 지방이 좀 과도하게 뛰면 이제 주로 이제 중성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 간 무게 한 5% 이상 지방이 쌓이면은 지방간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간을 저희가 꺼내서 간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건 그치.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진단하는 뭐 거예요? 간을 꺼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 네.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게 건강검진할 때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초음파, 뭐 CT 이런 네. 걸로 이제 진단을 하고요. 아주 드물게 뭐 MRI도 하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초음파 CT로 하고 아주 드물게 정말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서 지방 정도를 알 수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형외과나 이런 데 가보면은 왜 네. 지방이라고 하면서 모형 있으면 그게 이제 누리끼리 빛깔이 예. 약간 아, 노란색이잖아요. 피부과나 성형외과 그거. 네, 그거 예. 있잖아요. 그럼 지방간이라면 그것도 좀 색깔이 그런 비슷한 노란색인가요? 그렇죠. 겉모습은 이제 간 원래 모습은 우리 뭐 생간 먹으러 갈 때 맞아요. 자주 보듯이 선홍색. 선홍색인데 지방간은 이제 노란데 아이고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간을 직접 꺼내서 보는 경우가 없으니까 네. 대부분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되게 밝고 하얗게 보여요. 아. 영상에서는 네. 도현 씨 피부처럼 되게 하얘요. 우현 씨 피부처럼 하였다고요? 내가 누런 스타일인데 때에 따라 그래요? 조명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술을 좀 많이 먹거나 알코올성 지방간 이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술 상관없이 뭐 비만, 당뇨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는 2013년 39,767명에서 2015년 33,46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오. 2017년 34,356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술로 인한 지방간은 독주라고 하죠. 센술들을 많이 마시면 그 간이 더 안 좋은가요? 실제로 이제 술 종류보다는 이제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갔느냐가 아. 가장 중요한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위스키 한 잔 마시는 것보다 당연히 뭐 맥주를 10병 마시는 게 더 안 좋겠죠. 그래서 네네. 들어간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 마시면 지방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통계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네. 우리가 성인 남자 기준으로 남자는 하루에 알코올 한 30g, 네. 여자는 하루 20g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네. 우리가 네. 알코올 10g이 어느 정도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술의 한 잔. 그러니까 맥주 250cc 아니면 소주 말도 안 돼. 40cc, 양주 25cc 한 잔이니까 네. 요 이상을
적은 사람에게 지방간이 있으면 그걸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조금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다 직원은 내가 틀어 얘기하면은 남자는 일주일에 한 소주 3병 이상, 여자는 소주 2병 이상. 100%네요. 그러면 저는 저도요. 진호 씨도. 저도요. 우리는 지금 100% 지금 해당되는 지방간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간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런 분들은 다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단하는 거죠. 알코올성? 아, 그러면 뭐 지방간의 원인이 술 말고 다른 것도 있나 봐요. 그렇죠. 만약에 나는 술을 거의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냐, 뭐 지방간입니다 이렇게 진단했을 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 술을 마시는 게 아닌데도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비만, 특히 이제 복부 비만 아니면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의해서 이제 생기는 걸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아주 드물게는 뭐 필름약이나 뭐 호르몬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호르몬 계열 약을 좀 오래 드시는 분들도 네. 이런 지방간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 술을 마셔서 지방간이 생기는 거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술을 마시지 않고 지방간이 발생하는 거는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죠, 억울할 것 이거는. 같아요. 그렇죠. 많이 억울하죠. 그래서 실제로도 환자분들에게 얘기하면 되게 억울해요. 나 술 입에도 안 되는데 왜 네. 지방간이냐. 근데 얘기 들어보면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몸무게 한 10kg 이상 막 쪘다든지 네, 갑자기 음식 먹는 것들을 되게 기름지고 뭐 어떤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신다든지 그런 게 주요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질병 원인으로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간에도 지방이 계속 쌓여서 생기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면은 이제 지방간이라는 게 우리 네. 흔히 들으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다 남들도 다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은 네. 이 지방이 만성적으로 오래 있다 보면 거기서 이제 염증 세포 같은 것들이 염증 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게 만성 간염이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간 수치도 막 올라가죠. 네. 그게 오래 되다 보면 간경화증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선생님 그게 그 술을 안 드시는 분이 지방간이라고 좀 받은 게 약간 뭐 1년 사이에 뭐가 뭐 식습관 때문에 쌓인 건데 근데 이제 그 다이어트로 인해 그 지방간을 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을 빼고 운동하는 게 가장 큰 해결책이고 그래서 네. 원인을 제거하면 네. 되겠네요. 실제로 좋네. 그래도 괜찮네. 예, 학교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네. 이렇게 간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지방간인 분들 이런 분들 냉정하게 간장약 주지 말라는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간장약을 주고 좋아지면 습관 교정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술을 끊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약 먹어서 좋아질 게 아니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뭐 헬스장에서 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을 태운다고 하잖아요. 표현을.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 유산소로도 지방간도 혹시 태울 수 있는 건가요? 색다른 조건이에요. 네. 신기한 조건이네. 너무 좋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체중 자체가 빠져야죠. 유산소로 체중을 다 뺄 수 있으면은 네. 빼시면 되죠. 근데 증상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문제가 네. 뭐냐면은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나 간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 가는 것보다는 네. 대부분이 건강검진하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냥 뭐 피검사인데 간 수치가 높네. 초음파 봤더니 지방간 있으시네요.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뭐 그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네. 막 많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간이 아픈 듯한 느낌. 간은 우리 오른쪽 네. 윗배에 있거든요. 이렇게 우상복부가 아프다. 가끔 느껴져요. 그러면은 가끔씩 한 번씩. 술 먹다가 아니면은 그냥 술 먹은 다음날. 다음날? 네. 힘들 때였어. 막 속쓰리고. 막. 살짝 아픈 느낌이 들어요. 와. 그러면은 이제 병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네, 꼭 좀 가봐야겠네요. 네. 선생님 뭐 치료법은 뭐 따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알코올성이면 술을 당연히 줄여야 되고요. 뭐 체중이나 이런 비만 이런 거라면 그런 원인들을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운동이라든지 식습관 조절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돼야겠습니다. 네. 또 느낍니다. 또 금주의 중요성. 연말연초 뭐 부어라 마셔라 하지 마시고요. 네. 꼭 좀 이걸 유익하게 좀 정보를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